코스트코에서 갈비살을 구매하시면 많은 분들이 손질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자의 실력에 맞추어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요리 방법은 흔한 양념구이는 많이 접해보셨으니 생소하시겠지만 갈비살로 만드는 스테이크와 꼬치 2가지를 새롭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갈비살 중 좋은 갈비살을 고르시려면 핏물이 적고 육질이 단단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갈비살은 두갈비뼈의 중간살로 지방과 근막이 매우 많으나 뼈에 붙은 살에 특별한 맛을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부위입니다. 가급적 살에 마블링이 촘촘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손질의 첫 번째로 진공포장을 제거해주세요. 이번 것은 제대로 잘 골라 핏물이 거의 없습니다. 육질도 단단한 것이 매우 좋습니다. 적은 핏물이라도 키친타올로 꼭 제거하셔야 합니다. 처음 갈비살의 비닐을 제거하면 너무 개수가 많아 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손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갈비살의 근막 제거입니다. 하얀색의 근막 제거입니다. 이것만 제거하면 90%는 끝난 것이죠. 지금부터 고급자부터 초급자까지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질이 자신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중앙부터 손질하는 이분법이 있습니다. 정중앙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손질하는 방식입니다. 손질이 빠르고 깔끔한 것이 특징이죠. 초보자는 조금 위험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칼질이 조금 서툰 분들이 쓰는 4분법입니다. 맨 끝에서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4번에 걸쳐 손질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무난한 방법이죠. 옆줄의 가느다란 힘줄은 매우 질기고 뼈조각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제거해야 합니다. 칼로 간단히 제거됩니다. 세 번째는 절단 4분할법입니다. 칼질이 자신이 없는 초보자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갈비살을 4등분으로 절단한 후 하나씩 손질하는 방법입니다. 손질하기 안전하고 쉽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기가 동강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숙련된 분이나 초보자분들 모두 쓰는 갈비살을 둥글게 말아 손질하는 말발굽형 손질 방법이 있습니다. 갈비살을 말발굽 형태로 접은 다음 살살 돌려가며 근막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안전하고 갈비살의 형태도 보존되는 방식으로 저는 이 방법을 잘 쓰고 있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방법으로 손질한 4가지 갈비살 샘플을 보며 비교해 보겠습니다. 손질한 방법은 틀리지만 세 번째 4분할 절단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방법의 3가지 갈비살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잘라서 양념할 것이 아니라면 세 번째 절단법보다는 4번째 방법 말발굽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갈비살 손질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항상 조금씩 다르니까요. 실제로 손질할 때는 갈비살의 모양이 저마다 조금씩 다른 관계로 한 가지 방법만 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식 4분법을 쓰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갈비살을 옆으로 눕혀 말발굽 방법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가장 좋은 방법은 4가지 방법을 상황에 맞추어 혼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단식 4분법을 쓰다가 말발굽 방법을 쓰면 좀 더 효과적이고 쉽게 손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갈비살 옆 부분의 뼈에서 떼어낸 근막 손질입니다. 뼈 쪽 옆 근막은 드물기는 하지만 작고 날카로운 뼈 조각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 손끝으로 확인 후 꼭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갈비살이 손질이 끝나면 갈비살의 최대의 단점인 많은 양의 지방과 근막이 발생합니다. 고기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너무 많은 로스율은 갈비살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경우는 근막에 붙은 살들을 재손질하여 한 번 끓일 양의 국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갈비살로 만드는 아주 특별한 별식인 뽑아먹는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갈비살 4개를 칼집을 넣어주세요. 칼집 낸 갈비살을 비슷한 것끼리 4개 정도 나란히 놓고 베이컨을 한 장 준비해주세요. 갈비살에 후추와 코스트코 몬트리올 시즈닝을 앞뒤로 골고루 뿌려줍니다. 갈비살 하나를 집어 베이컨 폭과 길이를 맞춥니다. 베이컨 폭과 같은 크기로 갈비살을 잘라 준비해주세요. 자른 갈비살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주세요. 쌓아 올린 갈비살을 원형으로 만든 후 베이컨으로 갈비살의 둘레를 둘러주세요. 이때 약간 헐렁하게 둘러주세요. 왜냐하면 고기를 구울 때 베이컨이 수축 시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고기 고정 작업입니다. 이쑤시개를 5개 정도를 돌려가며 스테이크에 꽂아주세요. 고기가 갈비살 조각이어서 이쑤시개로 고기와 고기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갈비살 스테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길쭉한 갈비살의 특징을 10분 이용한 갈비살 꼬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갈비살 꼬치도 마찬가지로 칼집을 십자로 꼼꼼히 새겨주세요. 꼬치의 특성상 구우면 수축하므로 근육을 끊어 길이 변형을 방지하고 불향과 양냄을 잘 배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후추와 코스트코 몬트리올 시즈닝을 앞뒤로 충분히 뿌려주시고 가급적 금속 재료의 꼬치에 갈비살을 가지런히 일정한 간격으로 꽂아주시면 특별한 육질의 갈비살 꼬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갈비살은 모양 자체가 길쭉한 것이 꼬치 요리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갈비살에 베이컨을 감쌀 경우 베이컨과 갈비살의 맛을 접목시켜 좀 더 감칠맛 나는 갈비살 베이컨 꼬치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트코 갈비살 한 팩으로 꼽아 먹는 스테이크 2개와 갈비살 꼬치 3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히 갈비살 스테이크는 기존에 없는 방식으로 구워 요리할 경우 조각이 나누어져 있어 나이프 없이 젓가락이나 포크만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와 꼬치를 더욱 맛있게 드시려면 진공 포장해서 김치 냉장고에 숙성하면 2배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